제가 지난 방송에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턱끝을 절제하면 겉으로 봤을 때 피부가 뼈 삭제량의 30%밖에 효과가 없다네요. 핀 고정 방식으로 수술해야 겉의 피부가 뼈 삭제량의 90%를 따라가기 때문에 절골술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방송에 그런 말씀 드렸죠. 그거는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30%다, 90%다 말하는 게 어떤 논문이나 근거가 있다면 제가 받아들이겠지만 이거는 그냥 일방적인 주장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분이 왜 답을 안 하냐며 불편해서 자기 질문을 삭제했냐며 뭐 추궁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무슨 질문 맡겨놓은 사람 마냥. 그리고 다른 어떤 유튜브에서 본 거를 보고 이분께서 논문 글과 그림으로 보이는 자료를 예시로 들어가면서 절제술보다 절골술로 해야 같은 길이의 뼈를 잘랐을 때 절골술이 길이 축소가 좋다고 했습니다. 영상 3분 20초부터 이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건 또 뭔 영상인가 그러고 봤어요. 그랬더니 모 유튜브 방송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논문 글과 그림이라고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런 논문이 있나 그래서 영상을 천천히 봤어요. 그랬더니 이건 논문은 아니고 선생님이 그냥 그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 절골로 하면은 피부가 30%밖에 안 따라오고 이렇게 가운데 뼈를 빼서 이렇게 샌드위치 절골이라고 이렇게 90% 정도 가운데 뼈를 빼면 90% 정도 이렇게 피부가 따라 올라간다. 요거는 그 선생님의 그 논문 자료가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그냥 본인의 주장을 써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치 이렇게 그려놓으면 다 논문처럼 되나 봐요. 그래서 진짜 논문인지는 또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잘라내고 여기 근육 묶기를 안 하면 이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잘라내면 턱 끝에서는 근육 묶기를 꼭 해줘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내용은 빠져있기 때문에 이게 피부가 따라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틀린 거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가운데 샌드위치 절골을 하면은 이 턱 끝에 근육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근육 묶기가 필요 없거든요. 이래서 90% 정도 따라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그냥 자료를 좀 보여드리려고 사진을 좀 준비를 했어요. 이건 뭐냐면 제가 수술한 경우인데요. 21년도 7월 24일에 수술한 경우고요. 7월 24일에서 지금 2022년 4월 16일이니까 대략 한 9개월 정도 된 거죠. 그래서 길이만 자를 때는 저는 자르는 수술을 선호합니다. 샌드위치 절골은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수술 전에 그러면은 턱 길이를 재본 거예요. 이게 지금 29mm예요. 이 치아 뿌리에서 쟀거든요. 여기 치아 뿌리 있는 요점에서 피부 턱 끝까지 여기까지 잰 게 29mm예요. 그 다음에 치아 뿌리 있는 데서 턱 끝 뼈 있는 데까지 잰 게 24mm 정도 돼요. 그래서 제가 잘랐어요. 몇 mm로 잘랐냐? 4mm 되는 거를 18mm 정도 되게 6mm 정도 뼈를 잘랐어요. 6mm 정도. 그런데 피부는 29mm에서 지금 25mm로 줄었어요. 그럼 4mm가 줄었죠. 자, 뼈를 6mm 잘랐는데 피부는 4mm가 짧아진 거예요. 그럼 30%보다는 훨씬 높죠. 그러니까 30%라는 말은 잘못된 거죠. 이거는 제가 수술한 환자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근거 자료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또 한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2022년 8월에 수술한 경우인데 이제 4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에요. 수술 전에 이 치아뼈에서 피부까지가 30mm였어요. 그리고 뼈는 24mm 정도 됐고요. 그런데 줄여서 한 4mm 정도를 줄였어요. 근데 피부는 27mm 정도가 됐어요. 피부가 33mm 줄었고요. 뼈는 4mm 줄었어요. 그러면 이것도 30%가 아니라 75% 정도 줄어들어서 따라온 거죠. 그러면 아까 그 선생님이 유튜브에서 방송하신 내용이 근육을 묶어준 경우에는 그 말이 성립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저도 샌드위치 절골을 한단 말이에요. 이 경우는 길이를 줄이면서 전진을 한 경우예요. 길이를 줄이면서 전진을 하면 오히려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에 전진을 할 필요가 없이 길이만 줄여야 할 때는 굳이 이 절골을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유는 이렇게 전진해서 뭐 샌드위치 절골을 하든 뭐 절골을 하면 이런 부분에 체부 볼륨에 약간 부족함이 생겨요. 이렇게 보면. 이 환자분은 이걸 설명드리고 이 부분을 자기는 상관없다 생각하셔서 이렇게 진행한 경우거든요. 21년 10월 5일 날 CT고요. 이거는 23년 1월 CT예요. 그러니까 근 1년 정도 된 CT거든요. 그럼 보면 지금 이런 데 보면은 체부 볼륨 부족한 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저는 이걸 개인적으로 싫어하는데 전진이 되더라도 자기 뼈로 이렇게 하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모습도 보면 수술 전 모습에서 이렇게 길던 모습이 짧아진 게 보이고요. 그쵸? 비대칭도 조금 있어서 턱끝을 조금 옮겨준 경우고요. 그런데 옆으로 보면은 그냥 길게 있던 턱이 앞으로 살짝 나온 거랑 짧아진 게 보일 거예요. 이런 주장은 근육 묶어주는 작업을 안 했을 때는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90% 따라온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데이터로 근거를 줘야 돼요. 내가 수술한 환자 CT를 보여주면서 내가 5mm 잘랐는데 90%면 4.5mm가 줄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가 보여줄 수 있을 때 이런 숫자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한두 명의 경우가 아니라 대다수의 데이터를 통계 분석을 해서 해야 되는 게 논문이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주장을 가지고 이게 마치 논문이고 그림으로 하면 다 뭐 근거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옳지 않고요. 그리고 환자분 이 질문 주신 분이 아이디가 제 기억에 철인가 김철님이셨는데 김철님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뭐 질문을 맡겨놓은 건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뭐 제가 질문을 피할 이유도 없고 그런데 뭐 질문 맡겨놓은 사람처럼 빚받으러 온 사람처럼 저를 이렇게 타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좀 드릴게요. 보시면 원장님 감사히 잘 봤습니다. 정말 세밀하게 모의 실습을 할 수 있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코실습 모형 구입처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애니메디 솔루션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쪽에 전화하시면 요 모형을 구입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신가 봐요. 성형외과 선생님이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런 모형도 그 애니메디 솔루션이라는 회사에 전화하시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수술 직후부터 심한 복시, 사시 증상이 생겼는데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까요? 나아진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제발 답글 부탁드려요. 광대 수술 후에 심한 복시, 사시 이게 생겼다면 CT 무조건 빨리 확인해 보세요. 그 이유는 이 눈뼈에 바짝 붙인다는 수술을 하면서 이렇게 안화골을 침범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안구 뒤쪽으로 피가 고이거나 근육이 찢기거나 인대가 끊어지거나 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안구가 움직이는 게 지장을 받고 장애를 받아서 복시나 사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CT 찍어서 뼈가 어떻게 잘렸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꼭 권해 드릴게요. 광대 수술 후에 사시복시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최근 몇 년 전부터 시행되는 안화골에 바짝 붙여서 광대 수술을 하는 수술이 시행되면서 몇몇 경우에서 의사 실수로 이 톱이 안화골을 안쪽으로 침범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블로그에서 몇몇 CT들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게 뭐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가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런 증상이 생기는데 이거는 빨리 CT 찍어서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CT가 괜찮다면 빨리 안과를 가보셔서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CT가 만약에 이상하다면 그때는 수술하신 선생님하고 빨리 상의하셔서 응급대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술한 지 얼마나 지나셨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급한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재건 수술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요. PCL 활용 자가골 재건에 대해 알아보다가 아래 영상을 보게 됐는데 이 영상에 나온 CT 이미지가 원장님께서 PCL 자가골 재건 수술하신 분의 전후 모습인가요? 이분은
PCL이 아니고 본시멘트예요. PCL은 저렇게 뼈 모양으로 되는데 꽤나 오래 걸려요. 그리고 PCL로 수술해서 완전하게 뼈가 되는 모습을 지금 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완전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PCL 자가골이 내 뼈가 된다는 어떤 기대감이 있고, 그래서 저도 막 기대감 많지만 아직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를 제가 검증까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뼈가 생기는 건 확실해요. 근데 그 생긴 뼈가 형태나 단단함이나 이런 게 기존에 있던 뼈랑 비슷한지 제가 검증을 해야 환자분들한테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데 아직 그 단계는 아닙니다. 뼈가 생기는 거는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그 뼈의 형태, 강도, 이거는 아직은 조금 물음표가 있습니다. 윤곽주사로 안면 유지 인대가 손상받을 수 있나요? 광대에 맞았는데 윤곽 수술한 것처럼 팔자 위로 살이 처졌어요. 살이 처지면 무조건 안면 유지 인대라고 생각하는 우리 인터넷에 만들어낸 괴담이죠. 살이 처지면 안면 유지 인대가 아니라 윤곽주사를 맞았는데 아마도 거기에 스테로이드나 이런 지방을 파괴하는 또는 조직을 수축시키는 그런 게 있으면 바람 빠진 풍선처럼 피부 껍데기가 밑으로 늘어지겠죠. 아마도 그런 식으로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인대로 자꾸 해결하려면 처지면 인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혹시 눈 밑 필러로 신경이 손상되거나 통증이 느껴질 수 있을까요? 일주일 전 눈꼬랑에 0.3cc를 했는데 첫 번째 사진에서 보이는 광대 신경 나오는 쪽 찔리는 듯한 통증이 있습니다. 나아질까 했는데 8일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계속 아픈 건 아니고 누르거나 인상을 세게 쥐면 아플 때가 있어요. 아픈 느낌이 멍이나 상처 났을 때랑 다른 느낌으로 마치 안에 가시가 있어서 찔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일단 더 지켜보는 게 좋을까요? 병원에서는 상처 회복과 필러 자리 잡기 위한 시간이니 1, 2주 더 있어 보라고 하는데 마냥 기다리고 있어도 되나 걱정돼서 글 남겨봅니다. 사실은 주사를 맞을 때 신경이 손상될 가능성은 좀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가능성이 있다 하면 보통 블런트 니들이라고 해서 뭉툭한 니들을 쓰거든요. 바늘이 두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샤프한 니들로 된 거. 그 다음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고 둥그렇게 마감이 된 이런 원통형 블런트 니들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필러가 일로 나가죠. 여긴 주사약이 일로 나가고. 근데 이런 니들은 이 날카로움 때문에 주사 바늘이 들어갈 때 살이나 신경이나 근육을 다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뭉툭하기 때문에 밀고 들어가지 찢고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 필러는 이런 걸로 넣거든요. 지방도 그렇고. 근데 혹시라도 얘를 썼다면 이런 바늘이 또 신경 가지 일부를 건드렸을 가능성이 아예 제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지금 상황이면 그런 경우 드무니까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입꼬리 주름이 있어요. 밑으로 처져 있는데요. 양쪽이 짝짝이라 한쪽은 처져 있지 않아요. 웃을 때 주름이 비대칭이라면 한쪽만 지방이식은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입꼬리 주름에 지방이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움직이는 부위에 지방이식은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움직이는 부위는 가만히 있을 땐 괜찮은데 표정 짓거나 움직일 때 모양이 바뀌거든요. 그러면은 표정 없을 때는 괜찮다가 표정을 주면은 이상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필러나 지방은 특히 반대하고요. 필러는 뭐 넣어보고 마음에 안 들면 녹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선생님, 혹시 영상과 같은 비슷한 케이스라면 양악 수술이 필요한가요? 윤곽 수술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혹시 얼굴 지방 흡입 등 피부적인 시술로 교정할 수 있을까요? 이 영상에 보이는 정도의 비대칭이라면 무조건 양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윤곽으로 해결한다거나 지방 이식이나 뭐 지방 흡입으로 해결한다는 생각 자체가 조금은 틀린 얘기입니다. 지금 정도로 삐뚤어 있어서 내가 삐뚤은 게 싫다면 무조건 양악하셔야 됩니다. 근데 난 조금만 좋아져도 돼요. 삐뚤은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러면 윤곽도 해볼 수 있고 뭣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비대칭인 건 교치고 싶고 큰 수술은 싫고 이런 마음에 자꾸 내고를 하다 보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턱관절 때문에 옆광대가 커졌는데 치료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오나요? 돌아온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까요? 얼굴형이 진짜 바뀌었어요. 심하게.
턱관절 치료 때문에 얼굴형이 바뀌는 거는 살이 빠진 거고요. 뭐 이게 돌아온다고 하는 거는 턱관절이 위치가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뼈 골격은 비슷한데 관절 치료 아프고 그러면은 보통 잘 먹질 못해서 살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볼살이 주로 많이 빠지는데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을 텐데 교정 시작하면은 처음에 한두 달 식사를 잘 못해가지고 살이 쪽쪽 빠져요. 그런 경우 꽤 많거든요. 근데 턱관절도 아파서 치료를 받는 거기 때문에 식사를 잘 못해서 조금 이렇게 볼살이 빠지거나 이래서 변한 느낌이 있을 거지, 그것 때문에 막 확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저 환자분은 얼굴에 지방을 빼서 재배치한 건가요? 예상되는 부작용은 어떤 게 있나요? 눈 밑 지방은 빼서 재배치한 게 맞고요. 요 앞쪽에다가 보형물을 조그맣게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코도 조금 세우고요. 이제 그런 관계입니다. 지방으로 해보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지방을 많이 안 하는 이유는 흡수돼서 그래요. 그리고 일시적인 경우가 많아서. 그게 제가 싫어하는 느낌이라 그렇습니다. 배우 위하준 씨나 모델 정혁 씨를 보면 얼굴 비율로 따지면 앞턱의 상하기에는 짧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코끝부터 턱끝까지 비율. 그런데 귀밑각이 크게 발달하고 체부 볼륨이 커서 턱이 넓고 상대적으로 앞턱이 짧아 보이는데요. 이런 턱이 정면에서 갸름해지려면 어떤 방식으로 수술해야 될까요? 이게 위하준님이라는 분인가요? 갸름해지려면 이분 사각턱도 있는 분인데 문제는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좌우 폭이 사각턱이 좁고요. 여기는 이렇게 넓게 있죠. 근데 이런 분이 갸름하게 하려면은 그냥 턱 끝 여기서부터 쭉 잘라서 갸름하게 잘라주고 턱은 뭐 조금 전진하면 될까 말까인데요. 근데 이런 분은 저는 오셔서 만약에 저한테 묻는다면 갸름하게 가지 마세요라고 말할 것 같아요. 이분은 길죠. 이분은 짧아요. 그러니까 갸름할라 치면은 이렇게 그냥 잘라서 턱끝은 내비두고 그냥 자르기만 해도 갸름할 텐데 문제는 여기 길이도 짧아요. 그래서 뭐 환자분 엑스레이를 봐야겠지만 모든 똑같은 방법으로 수술하지는 않습니다. 저의 경우는. 길이를 늘린다던가 줄인다거나 할 수도 있고 전진을 한다거나 안 할 수도 있고 해서 환자마다 얼굴 비율, 좌우폭, 뭐 장두형, 단두형, 눈, 코, 입의 배치, 눈, 코, 입이 몰렸는지 얼굴에 뭐 함몰 정도, 침샘의 크기 여부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수술을 결정하지 뭐 이렇게 생기면 이렇게 저렇게 생기면 이렇게 저는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사진들을 보고 실제 환자분의 모습을 보면 만약에 환자로 오셔서 CT를 찍어보면 제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어깨가 아주 넓은 사람이면 얼굴이 큰데도 작아 보이고요. 어깨가 좁은 사람이면 얼굴이 작은데도 얼굴이 커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사진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CT만 주로 판단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사진은 참고용으로 씁니다. 광대 수술 후 볼처짐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뼈 삭제량으로 인한 볼륨 감소를 설명하신 적이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거에 비해 광대 재건으로 볼륨을 보거나 해도 볼처짐 개선 효과는 거의 미미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재건 수술도 붓기에 의한 연부 조직 변화를 감소해야 하는 리스크가 있는가요? 그에 따른 실보다 득이 더 크다고 판단될 때 해야 하는 걸까요? 2번은 정말 잘 이해하셨고요. 그 다음에 뼈의 볼륨이 줄어들면 볼은 처진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했죠. 그러면 뼈의 볼륨을 만들어주면 볼처짐이 이전으로 돌아가냐? 라고 물어보면 저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완전하게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볼처짐이 약간은 좋아집니다. 왜 그러냐? 라고 물어보면 수술 전 상태로 돌리는 경우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대 수술을 하고 또는 뭐 광대가 잘못되고 어쩌겠지 해서 다시 수술하고 재수술하는 경우가 있다면 옛날보다는 작게 지금보다는 크게지 옛날 광대 수술하기 전만큼 만들어주세요 이런 분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광대를 빼냈을 때 함몰된 광대가 튀어나오는 게 1차적인 수술의 목적이고요. 그로 인해서 볼처짐이 약간 덜 보이게 되는 게 2차적인 효과예요. 마치 횟집에서 쓰기다시가 좋냐, 회가 좋냐 이런 느낌인데 그래서 목적이 광대가 꺼져 있는 거를 빼고 싶은 마음이라면 재건이나 재수술을 하지만
볼처짐을 개선하려고 재건이나 재수술을 한다면 저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유는 두 번째 질문 주신 내용에 답이 있어요. 재건 수술도 어찌됐든 수술이기 때문에 연부 조직에 손상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볼 처짐을, 볼 뭉침을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게 뭔가를 하려면, 뭔가를 얻으려면 뭔가를 줘야 되는데 더하기 빼기를 해야 된다. 얻는 것이 3이고 잃는 것이 1이라면 2의 이득이 있으니까 해볼만 하다. 하지만 얻는 게 1이고 잃는 게 2라면 또는 1이라면 그 짓을 왜 하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를 해서 득과 실을 따져서 그걸 판단해서 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2달 반 정도 됐는데 입도 거의 수술 전처럼 벌어지고 소리도 안 나고 아픈 건 가끔 45도 광대 쪽, 통증 찌릿인지 약간 통증 같은 게 있어요. 입도 너무 잘 벌어지고 그래서 불류압은 아닌 건지 너무 걱정돼요. 병원에선 입 벌리는 연습 3달 이후에 하려서 하나도 연습 안 했는데 제가 직업상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라 그런지 회복이 빠른 걸까요? 광대가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그리고 윤곽수술하고 두통 빈도가 잦아졌어요. 윤곽수술과 두통 관계 있을까요? 일단은 수술해 주신 병원 말을 듣는 게 맞지, 제가 환자분 뼈 상태도 모르면서 이러고 저러고 말을 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윤곽수술하고 두통 빈도가 잦아졌다, 이거는 대부분의 경우는 과교정에서는 이런 일이 있거든요. 근데 과교정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입도 잘 벌어지고 어쩌고 소리도 안 나고 아픈 건 가끔 이런 거 보니까. 그래서 광대 수술하고 두통하고 지금 환자분의 경우는 연관 짓긴 좀 어려운데, 뭐 뼈에 대해서 잘 붙은 건지 궁금하다면 그냥 좀 CT 찍어보고 확인해 보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중턱 효과 면에서 탁월한데 부작용이 문제인 거 아닌가요? 효과가 미비하다고 하셔서. 턱 근육 묶기를 너무 타이트하게 하면 근육이 찝힌다고 하셨는데 제가 근육 묶기 턱거상을 받았는데 너무 타이트하게 하신 건지 수술 몇 개월이 지나도 웃을 때나 말할 때 근육이 너무 찢어질 듯 아프고 턱에 꼬맨 흉터 자국이 선명하게 보이는데 타이트하게 묶는 걸 좀 풀 수도 있나요? 푸는 게 아니라 거의 끊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좋을지 나쁠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육 묶기까지 필요한 경우는 사실 한국 사람한테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중턱은 지방흡입만 정성스럽게 해도 엄청나게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술을 되게 좋아하고요. 얼마 전에도 이번 주인가 지지난주인가 뭐 2분을 해드리고 경과 보러 오셔서 정말 만족감이 큰 수술이에요. 대신에 정성스럽게 꼼꼼하게 정말 해야 돼요. 대충 하는 척하고 뭐 시중에 보니까 50만 원 받고 하는 데도 있고 뭐 80만 원 받고 하는 데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돈 받으면서 하는 분들이 정성스럽게 꼼꼼하게 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효과가 미비한 게 아니라 근육 묶기라는 거 자체가 그렇게까지 한국 사람한테 필요한 경우가 많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환자분 중에 관자놀이 넓은 분이 광대 수술하고 관자놀이 여백에 신경 쓰여서 관자놀이에 모발 이식하신 분 계신가요? 네, 있습니다. 많습니다. 여기에 관자놀이가 넓은 분한테는 제가 모발 이식을 권하기도 합니다. 헤어라인 이식이요. 나이 들어도 관자놀이가 꺼지지 않아서 좋긴 한데 흔히 말하는 카메라빨 잘 받는 사람보다 관자놀이가 넓어서요. 헤어라인 모발 이식하시는 거 저는 추천합니다. 두상이 너무 넓다면. 관자놀이가 꺼져 있으면 채우는 수술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여기 이런 데 꺼진 거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 지방을 넣는 경우도 있고요. 저라면 진피 이식을 여기다 권합니다. 보형물은 넣지는 않고요. 와, 완전 궁금했던 내용이었는데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토스는 종류도 여러 가지고 병원마다 가격도 천지 차이던데 그냥 저렴한 것부터 천천히 시술해 보시는 걸 추천하는 편이실까요? 보톡스 시술을 많이 하는 병원은 보톡스를 대량 구매해서 가격이 싸요. 턱 교근이 많은 경우 100유닛으로 맞아도 무방할까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사각턱 보톡스는 40유닛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는데요. 너무 큰 경우는 60, 80유닛도 놓기도 합니다. 근데 60에서 100유닛씩 맞을 필요는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많이 맞아봤자 한 60 정도, 60유닛 정도면 충분하지 싶은데요.
굳이 막 80유닛, 100유닛까지 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많이 맞는다고 또 많이 주는 거는 아니에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수술과 관련은 없습니다만 귀족 수술을 고어텍스로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자주 눌렀거든요. 높은 것 같아서 좀만 낮아지라고. 고어텍스 재질이 어느 정도 딱딱한지 궁금해요. 누르면 조금 들어갑니다. 실제로. 네, 시간이 지나면 고어텍스는 숨이 살짝 죽습니다. 예를 들면 8mm 넣으면요. 한 6mm 정도까지는 준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시간이 좀 지나면. 그건 그대로 그 높이를 유지하지 않는 특성이 있어요. 고어텍스는. 그래서 높다 생각하면 누르시는 거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아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본문과 다른 질문인데요. 안면윤곽 효과 유효기간은 1년이다. 흉 조직 때문에 안 쳐져 보이는 거다. 라는 말이 있던데 이 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냥 지나가는 멍멍이가 짖는 소리로 들립니다. 무시하십시오. 이런 괴담들 만들어내는 분들 저는 좀 싫어하는데 이유는 근거를 좀 대주세요. 근거가 있으면 뭐 내가 그렇다, 내 친구가 그렇다 이러지 말고 사진이나 이런 자료들을 좀 보내주시면 제가 보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근거가 없는 이런 썰들이 너무 난무하는 인터넷 세상인 것 같아요. 실리콘 코 수술도 같은 예시를 들면 안전한 보형물로 간주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실리콘 코 수술, 실리콘 보형물 자체는 굉장히 안전한 재료예요. 근데 실리콘은 코 수술이 염증이 되게 많죠. 실제로. 코 수술이 염증률이 되게 높죠. 이유는 코 부위가 얼굴의 중심이어서 미용 목적으로 되게 중요한 부위이기도 하지만 피부가, 그러니까 혈관이 가는 마지막 끝단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낮은 코를 높이거나 이랬을 때 피부가 스트레칭 되는 양이 많고, 그러다 보고 또 콧구멍 자체가 사람 얼굴 중에, 몸 중에 가장 더러운 데를 꼽아라. 그러면은 그냥 여러분한테 전에도 한번 물어본 적 있죠? 똥구멍이 들어올까요? 콧구멍이 들어올까요? 입이 들어올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세상 제일 더러운 데가 코랑 입이에요. 똥구멍보다 코랑 입이 더 더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균이 더 많고 감염이 취약하죠. 뭐 똥꼬에 염증 났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잖아요. 근데 뭐 이빨에, 치아에, 입안에, 구내염 이런 얘기는 되게 많이 듣잖아요. 또 코 안에 뽀로지 났다, 염증 났다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경 차단술이면 교근을 보상하기 위해 측두근이 더 쓰이진 않나요?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경우가 보고가 되고 있죠. 일부에서. 안녕하세요. 원장님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타병원에서 상담받았을 때 시옷절골이나 T절골 하기는 턱끝 길이가 살짝 애매하게 긴 정도라서 사각턱보다 턱끝까지 자르는 돌려깎기 진단해 주셨는데 턱끝 부분은 아주 살짝 다듬는 정도로 길이 줄인다고 했는데 이렇게 길이만 줄여도 근육 묶기 필수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육 묶기 정도 하려면 조금 많이 삭제를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았다면 그냥 다듬는 정도라면 근육 묶기 안 해도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그거 안 했다고 더 처지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수술로 다시 묶는 거 필요하냐? 아니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수술로 잃어버리는 게 더 많지, 지금 뭐 조금 자르고 근육 묶기 안 했다고 한 것 때문에 다시 근육 묶으러 들어가는 거는 득보다 실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광대 축소 후 눈썹 안 움직이는 거에 원장님 말씀대로 대학병원 신경과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교수님이 이 부분 신경이 너무 작아 검사 결과를 정확히 신뢰할 수는 없지만 결과는 양쪽 차이 없음 정상으로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나머지 큰 신경들도 완전히 정상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시간 두고 가만히 기다리면 되는 걸까요? 네, 신경 검사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조바심은 나겠지만 조금 여유 있게 기다리시길 바래요. 광대 수술한 지 2년 됐는지 윙크할 때 한쪽 광대만 땡기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뼈는 잘 붙었다고 하는데 그냥 살아야 됐나요? 2년 정도 됐으면 사실은 모르겠어요. 근데 광대가 땡긴다는 이유로 뭐 다시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건 모르겠는데 뼈 모양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조금 상태만 좀 봤으면 좋겠어요. 뼈 상태를 제가 모르는 채로 뭐 그냥 살아라 괜찮다 이런 말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원장님 광대 수술 이후 몇 년이 지난 상태인데요. 옆광대를 뼈 바로 위쪽이 근육이 뭉쳐 있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관자놀이 보톡스 알아보고 있는데 원장님 말씀하신
귀 포인트, 귀, 눈썹, 위 라인 맞아도 역광대 뼈 바로 위 뭉친 근육도 좀 좋아질까요? 아니요, 뭉친 근육 있는데 맞으세요. 허리띠 졸라매면 뱃살 튀어나오듯 역광대가 확 줄어버리니까 역광대 위가 오동통해져서 두상이 외계인처럼 보여요. 여기 보톡스 맞으면 돼요. 이게 흔히 말하는 좀 광대 많이 줄이면 땅콩 됐다 이런 게 있는데요. 거기 보톡스 맞는 게 가장 무난하고요. 너무 많이 줄어든 이상한 상태다. 그러면 조금 고민해서 뭐 다시 재수술해서 조금 꺼내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있을 수 있는 감각인가요? 무섭습니다. 원장님,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보다 질문 드립니다. 저도 양악과 턱끝 수술한 지 반년 정도 돼가는데요. 이 정도면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이 없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감각이 없는 곳, 속에서만 근육과 살이 실제로 이물질이 끼어 있는 듯 또는 이물질이 붙어 있는 답답한 느낌이 번갈아 가며 24시간 내내 느끼며 산 지 거의 두세 달 됐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수술 후 두 달 때쯤 통증으로 시작하여 계단식으로 이상한 느낌이 자주 바뀌어 이렇게 됐고 막상 겉으로 만지면 무디기만 합니다. 저번 라이브에서 원장님이 신경회복 도중에 신경 잘못부터 감각 이상이 생길 수 있다, 평생 갈 수 있다 하셨는데 수술하면서 근육이나 신경을 다 박리하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서로 잘못 엉겨붙은 게 아닐까요? 혼란 증상도 아니고 이러한 불편함이 번갈아가며 바뀌니 세 달 동안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는 생각도 안 들고 적응도 안 되고요. 이런 경우 무슨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의사 선생님은 기다려보자고 하는데 신경은 빨리 조치를 해야 하고 나중 가면 치료도 안 된다고 들었는데 핀 제거라도 하고 싶어도 더 나빠질까 엄두도 안 납니다. 만약 이 감각이 1년 이상 지속되면 핀 제거라도 하는 게 나을까요? 저도 사랑니 맨정신에 3개 한 번에 다 뽑고 매달 2주에 한 번씩 치과 출석 도장 찍는 사람인지라 웬만한 통증이나 이상한 감각에 신경 안 쓰고 무던하게 넘어가는 편인데 그 이상을 넘는 불편함과 불쾌함입니다. 하루 종일 턱을 부여잡고 있습니다. 사진상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이 감각이 저하된 곳이고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 손으로 지그시 누르고 있어야지만 증상이 완화됩니다. 저기가 초반에 감각이 들어오면서 통증이 가장 심했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아이고, 여기, 그림 솜씨 흐린 눈 해주세요. 여기다가 제 이름을 써놓으셨네요. 지금 노란 쪽이 감각이 떨어지는 부분이고, 빨간 쪽이 이제 마우스 코너, 입꼬리 쪽에 이제 좀 느낌이 이상한, 눌러주면 편안한 그런 곳이라고 하시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요, 감각 이상이라기보다는요, 양악하면서 턱이 전진되고 뭐 턱이 움직이고 이러면서 근육들이 제자리 잡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좀 불편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불편하셔도 견디셔야 됩니다. 6개월 정도면요. 한 1년 정도까지는 지켜보시고요. 그래도 불편하다 그러면은 그때는 CT 찍어보고 뼈 다 붙었으면 플레이트 제거하는 거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신경이 이렇게 감각이 떨어지는 거는 여기 신경이 조금 다친 건데 CT상에서 신경이 괜찮은지 뭐 다친 데는 없는지 잘린 데는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 사각턱 절골 방법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귀밑각을 유지하고 귀 뒤 모서리 튀어나온 부분만 절골할 수 있나요? 이렇게요. 뭐 할 수는 있죠. 근데 해본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양악 수술 전에 이제 VRO라는 수술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본 적은 없는데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해서 뭘 얻죠? 그게 문제죠.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해본 적은 없지만. 근데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수술을 할까요? 사각턱 중에 이렇게 나온 사각턱도 있거든요. 뭐 이렇게? 이렇게 나온 사각턱도 있긴 해요. 이렇게 뒤로 막 이렇게. 근데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거길 잘라줘야 될 만큼 크게 나온 사람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요.